존재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네. 역시 준성의 예상대로 등기였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국토해양부의 건설 허가 통지서는 아니었다. 오후의 선물? 특이할 것 없는 무난한 제목과 표지. 잘 팔릴 것 같지 않은 책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내가 주문한 책이려니 싶어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그런데 보내니의 이름이 어딘가 낯익었다. 아내의 전 남편이었다. 책등 안쪽에 또박또박한 필체의 사인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책의 저자가 바로 그였던 것이다. 뭐 하자는 거야? 태연하게 전처에게 자신이 쓴 책을 보내다니. 두 사람이 그럴 만한 사이였던가? 아니다. 둘은 이별 후 전화통화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적어도 준성이 알기론 그랬다. 벌써 왔어? 갑자기 등장한 아내의 모습에 준성은 당황했다. 아내는 대답도 없이 소파에 몸을 뉘었다. 그리고 한 손으로 하루 종일 작은 구두 안에 우겨 넣었던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좀 쉬어. 저녁은 천천히 먹자. 준성은 책을 서재에 서랍 깊숙이 감추어 두었다. 아내가 잠든 밤, 준성은 홀로 서재에 앉아 책장을 넘겼다. 미나에게 남들보다 월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억력이었다. 동창 모임에서 아무도 기억 못하는 10년 전 운동회 날 부채춤을 추었던 음악을 기억해낸다거나 전학 온 지 6개월도 안 되어 다시 전학을 간 군인 자녀를 기억해내는 건 항상 미나의 몫이었다. 기억력 다음으로 뛰어난 점이 있다면 사람을 보는 직관이었다. 특히 이것은 미나의 어린 시절에 더욱 빛을 발하곤 했다. 12살 시절, 유난히 미나의 시선을 빼앗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미나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녀를 떠올리곤 한다. 재미없어. 문장은 지루했고 도입부 또한 고루했다. 22살의 미나라는 여성이 어린 시절 한 동네에 살던 한 여자에 대한 기억을 되짚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따위 걸 왜 보낸 거야? 찌질하다 진짜. 지금껏 준성은 아내의 전 남편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자동차 공업사에서 일했던 남자가 소설가가 돼서 책을 내다니. 찌질했던 과거의 모습을 지우고 좀 더 당당히 기억되고 싶었던 걸까? 몇 번 본 적 있는 허여멀건한 그의 얼굴과 큰 키에 구부정한 어깨가 떠올랐다. 그녀는 미나의 피아노 교사였다. 길고 매끈한 팔뚝과 핏줄이 비칠 만큼
하얗고 예쁜 다리. 미나는 레슨을 위해 그녀의 집에 갈 때마다 그녀의 몸을 훔쳐보았다. 급 전개되는 이야기 속으로 준성은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갔다. 어린 미나는 피아노 선생님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출 때 허황되게도 미나는 그 손가락이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는 상상에 빠져들곤 했다. 그럴 때면 얼굴에 훅한 기운이 밀려왔고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보기보다 대담하네. 새님 같은 얼굴에 작업복 점퍼를 입은 뒷모습. 그의 이미지와 도저히 매치되지 않는 전개였다. 서재의 문이 열렸다. 실크 가운 차림에 털 달린 실내용 슬리퍼를 신은 아내였다. 잠이 안 오길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자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바람에 실크 가운의 앞섭이 벌어져 풍만한 가슴골이 드러났다. 저기, 기억나? 옛날에 나한테 왜 반했다고 그랬는지? 푹 하고 웃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간결한 네 마디. 유식해서. 그리고 맞춤법 틀리는 남자가 제일 싫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자 이미 수십 번도 더 들은 에피소드를 아내가 또다시 반복했다. 전 남편이 써준 편지를 읽고 문법도 맞춤법도 너무 엉망이라 오히려 정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랬지.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뭐 할까? 알게 뭐냐며 아내가 등을 돌렸다. 그치.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준성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그 책에 대한 생각이 준성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기 오늘 그 한잔 할까? 어때? 오랜만에 자, 우리 봐라. 마눌님께서 나 지금 이렇게 잘 나간다. 뭐 이런 건가? 그렇다. 이혼한 지 수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책을 보낼 이유는 그것밖에 없다. 생각보다 더 유치한 놈이네. 그래 어때? 왜 대답이 없어? 끝나고 어떻게 한잔 하자니까. 아니야. 나 오늘 볼 일이 좀 있어서. 그게 아니면 책 속에 뭔가 힌트가 있겠지. 그날 저녁 준성은 곧장 집으로 달려와 서재에 틀어박혔다. 어느 월요일, 미나가 피아노 레슨에 유독 늦은 어느 날,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평소라면 곧바로 열릴 문이 미동조차 없었다.
12살 아이의 단순한 생각에 선생님이 자신을 기다리다 깜빡 졸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미나는 선생님을 깨울 요량으로 바삐 초인종을 눌러댔다. 그때 문이 열린 것은 그녀의 집이 아닌 윗집이었다. 곧 계단참에 피아노 선생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발레리나처럼 사뿐히 걷는 건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어딘가 허둥대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오렌지 비슷한 상큼한 향이 확 느껴졌다. 왜 이렇게 늦었니? 안 오는 줄 알았잖아 라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앞장서 들어가는 선생님의 뒷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다. 항상 스커트 안에 가지런히 넣어 입는 블라우스의 한 자락이 삐죽 나와 있었고 틀어올린 머리카락이 정신없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려 있었다. 곁에 선 선생님의 가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가쁜 숨을 억누르는 듯 선생님의 목을대가 부자연스럽게 일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하얀 목덜미 아래 블라우스의 세 번째 단추가 아슬아슬하게 반만 단추구멍에 걸쳐져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미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내뿜는 가쁜 숨은 일상적이지 않은 덥고 끈적한 공기를 머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미나가 알고는 있지만 어른들 앞에서는 결코 모르는 척 해온 어떤 본능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준성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다. 뭘까? 왜 이따위 소설을 내 아내에게 보낸 걸까? 하얀 목덜미의 피아노 선생인 새 애인을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 준성은 이제 슬슬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침대에 걸터앉아 다리가 아프다며 투덜거렸다. 하이힐을 신지 마. 아내가 준성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맨날 발 아프다면서 그거 왜 신는 거니? 아내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변해버렸다. 아차 싶었지만 주워 담을 수 없는 말까지 이어지고 말았다. 뭐 잘 보일 남자라도 있는 거야? 차갑던 아내의 얼굴이 풀리고 갑자기 미소가 번졌다. 말도 안 된다는 의미였다. 저 혹시 주변에 미나라는 이름 있어? 잠시 생각에 잠겼던 아내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와 동시에 준성도 스스로 생각을 떨치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준성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아내가 피곤하다며 등을 돌렸다. 자자, 얼른. 오래전 지어진 아파트. 단 3동짜리 아파트를 준성은 올려다 보았다. 꼭대기 층이라 봐야 6층뿐이라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꿈속에서 준성은 아파트 입구의 우편함을 살피고 있었다. 301호, 그리고 401호. 그때 크로스백 하나를 어깨에 맨 여자아이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준성의 등 뒤를 스쳐가는 아이에게서 딸기 풍선껌 냄새가 났다. 저기 미나. 소녀가 걸음을 멈추었다. 네가 미나니? 멈춰선 소녀의 등이 움찔거렸다. 맞구나. 그치? 저기 뭐 좀 물어볼게. 소녀의 고개가 준성 쪽을 향해 느리게 돌아갔다. 여기 301호. 순간 소녀의 얼굴이 사악하게 변해버렸다. 기분 나쁘도록 말려 올라간 입꼬리가 준성을 비웃고 있었다. 준성은 낮은 비명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다. 낮게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아내와 낯익은 침실 풍경이 어슴푸레하게 눈에 들어왔다. 기분 나빠. 준성은 베개를 정리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자신을 쏘아보던 검은 자뿐인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다.